만나면 좋은 친구 MBC.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회식이나 술자리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이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는 물론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요즘. 거리에는 기분이 좋아서 혹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시는 음주가 과해진다면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그 안타까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2023년 전국 지역 경찰관서 가운데 치안 성과 최우수 평가에서 전국 2위로 선정된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연말연시가 다가와서인지 술자리도 많아지고 이걸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대에서도 굉장히 바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아무래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야외 활동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주치자가 많이 늘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주취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포급 문화와 술에 관대했던 오랜 전통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술에 많이 취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걸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시위 거는 등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주치자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정작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긴급 신고에 대한 이제 출동이나 추동 조치에 대한 이제 치안 공백이 조금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일들을 해결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죠. 새내기 해양 경찰관들이 지역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신속하게 제압해 불상사를 막았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술에 취해 행인과 경찰을 잇따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주취자의 경우 무엇보다 여러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의료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경찰 입장으로서 술에 취한 경중을 떠나 대응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치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귀가 조치를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에 취해서 다치거나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현장에 나가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본인의 주거지를 말씀하시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귀가 조치를 시켜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도로나 길에 그냥 누워 계시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지구대로 일시적으로 일단 보호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보호 조치를 해도 그분들이 이제 외관상 어떤 상처나 이런 폭행이 보이면은 구급대를 통해서 응급 조치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외관상 어떤 상처가 없는데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경찰로서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호 조치를 해도 외관만 보고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원주에 마련이 돼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국에서 22번째, 강원도에서는 처음 원주에 개소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주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고 운영하게 되면서 범죄와 사고에 노출된 주치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게 된 데 대해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할 때 정말 의료진과 교시할 가진 진짜는 협업을 통해서 어떤 함께하는 동료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졌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도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응급 환자 치료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주치자까지 몰리면 응급질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병원이라는 곳에는 응급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런데 네. 주치자들까지 이렇게 몰리게 되면 사실 치료나 이렇게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뭐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은데요. 사실 만취자분들이 여러 가지 범죄뿐만이 아니라 건강상에도 의료 위기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경찰서에서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주치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되는 점이 많이 해소되고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사회 그런 일환으로 저희 병원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주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으로부터 1차 진료를 받은 후 상주 경찰관이 주치자의 안전 귀가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11월 15일 개소 이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시면 주치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거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제일 큰 것으로는 일단 주치자분들 같은 경우에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정상적인 문진도 어려울 때가 많고 이제 진료가 어려울 때가 되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폭력적인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의료진들이 그런 걸 제지하거나 이런 게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에 나선 119 구급대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가해자 10명 중 9명이 주치자에 의한 폭행이라고 할 만큼 주치 폭행 사례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 강원도 내 최근 3년간 주치자 관련 112 신고는 약 6만 4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56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가 약 1만 4천여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장 먼저 원주에 주치자응급의료센터를 신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의료진과 경찰이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이점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주치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일단 그 병원에서도 응급실에서 폭행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의료진을 상대로. 이런 거를 저희가 즉각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협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총 6명의 주치자를 보호 조치를 했는데요. 다가오는 연말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보다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는 연말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건 사회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참 좋은 점이긴 하지만요. 그 전에 우선돼야 할 건 바로 시민들의 올바른 음주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에서 리포터 이지은이었습니다. 즐거움 가득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여행이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도시총각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자, 이곳 강원도 정선에 아주 특별한 호텔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인기 덕에 한 해 방문객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오늘도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렛츠 고! 호텔 구경도 식후경.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는데 바로 정선 고안읍의 맛집. 야, 구공탄 시장. 무슨 연탄구이촌이라고 돼 있는데요? 탄광지였던 이곳에서도 명성을 떨친다는 이곳. 이게 뭐 드신 거예요? 아, 이게 연탄구이 꾸들살인데요. 이게 옛날을 생각하면서 연탄에 그 구이를 해 먹으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예? 그 옛날 향수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연탄. 하지만 이곳 구공탄 시장에서는 없으면 안 될 귀하신 몸이다. 가스와 기름 보일러에 밀린 연탄은 이곳에서 연탄구이로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탄 불을 떼는 사장님. 알고 보면 연탄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감회가 있죠. 실제 내가 석탄을 캤기 때문에 막장에서 탄을 캤거든요.
한 30년. 일평생 탄을 캐며 살아온 사장님. 은퇴 후엔 아내와 함께 연탄구이집을 열었습니다. 이 집의 대표 주자는 바로 요 꼬들살. 꼬들살은 돼지 목덜미에서 아주 적은 양만 나온다는 특수 부위랍니다. 연탄불에 잘 구운 꼬들살은 식감이 이름처럼 쫄깃한 게 입에 아주 그냥 착착 붙는다고. 정말 꼬들꼬들하고 정말 맛있어요. 네. 이 연탄의 향이 배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연탄하고 최고의 궁합. 어렸을 때 형제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연탄불에다 생선 구워 먹고 이렇게 구워 먹던 생각이 나서 훨씬 더 좋았어요.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 일색인 꼬들살. 어디 수산시도 맛 좀 볼까요? 와, 식감 자체 말 그대로 꼬들꼬들하면서 육즙이 꼬들하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폭발합니다. 육즙이랑 식감이 그대로 폭발. 와. 씹으면 팡팡 터지는 육즙에 행복이 요동칩니다. 자, 이제 구공탄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와. 야, 여기 위에가 예전 탄광을 약간 좀 재현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광산으로 유명했던 고안의 명성답게 곳곳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탄광을 재현한 인기 만점, 개성 만점 구공탄 시장이랍니다. 여기 재밌고 아이디어 넘치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거 무슨 석탄빵이 있는데요? 와, 뭐야, 이거 까맣게 해가지고. 우와. 까맣네.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석탄빵이 뭐예요? 예, 우리 지역이 옛날 탄광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석탄빵을 관광객들이 한번 드셔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봤어요. 여기 실제로 예전 그 석탄 예. 광산에서 채굴해가지고 나온 석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석탄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만들게 됐어요. 모양뿐 아니라 색깔도 새까만 게 대체 뭘로 만들었죠? 색깔은 그러면 이 까맣게 어떻게 내신 거예요? 오징어 먹물 아시죠? 검정색. 그걸로 색을 냈어요. 오징어 먹물이 피로 회복에도 좋고 영양도 있다 하고 또 검정색을 낼 수 있으니까 오징어 먹물을 썼어요. 와, 이렇게 보면 진짜 석탄 같아요. 와.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입에서는 그 빵 자체의 고소함, 거기에다가 견과류까지 딱 고소함이 터지니까 눈으로는 신기하고 입으로는 그냥 고소한, 그리고 그 당시의 추억까지도 눈과 입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고 맛도 좋은 구공탄 시장 여행.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텔을 찾아갈 시간. 일단 이 골목 자체가 옛날 시골길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들어오니까 잘 꾸며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호텔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유명하다는 호텔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여기 무슨 이렇게 유명한 호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찾아왔는데. 네. 호텔을 아무리 찾아도 좀 없거든요. 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어디요? 마을 호텔이에요. 빌리지 호텔 18번가라고 썼잖아요. 여기가 호텔이에요? 네네. 그 뭔가 이렇게 높고 그런 호텔이랑 좀 이미지가 다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을 호텔을 누워있는 호텔이라고 불러요. 누워있는 호텔? 보통의 호텔은 이렇게 빌딩처럼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호텔에 있는 그런 식당이나 레스토랑, 뭐 회의실 같은 부대 시설이 마을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연결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걸 마을 호텔이라고 해요. 하나의 건물이 호텔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호텔인 거죠. 여기 전체가 호텔이에요? 네.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마을엔 빈집이 늘어나고 거리는 휑하니 인적이 끊겼는데요. 5, 6년 전부터 주민들이 한 집씩 한 집씩 수리하고 거기 상점 들어오고 뭐 호텔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야말로 마을 재생 프로젝트 18번가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되게 깔끔한데요? 우와! 마을에 있던 민박을 개조해 만든 호텔 객실. 침대방에 온돌방이 깔끔히 마련돼 있고 바로 그 옆엔 카페 겸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답니다. 게다가 투숙객은
모든 부대 시설 할인 혜택까지. 야, 여기는 완전 오래된 이발관이 있습니다. 이발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야, 사실 이발관을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이발관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요 집에서는 42년 한 집에서 그리고 이발 배울 때 지금까지는 61년째 돼가고 있어요. 61년이요? 예, 이발 배울 때부터 군대 가서도 이발을 하고. 여기 의자에서부터 그 세월의 흔적이 좀 이렇게 딱 남아 있네요. 예, 이게 그때 42년 전에 서울 그 청량리 옆에 그 제기동에 가서 사는 건데 뭐 색깔이 나쁠 때는 페인트 칠을 다시 했지요, 깨끗하게. 저보다 어르신이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40년 손때 묻은 추억 속 물건들도 많다는데요. 우와! 옛날에 이런 게 이건 리북이고 이게 아주 40년 넘은 거예요. 이게. 42년간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다는 성실한 사장님. 그때 당시는 고한 사복만 해도 8만 인구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이발소 손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은 이발소도 나이 든 사람들이 거진 없어지고 내하고 몇 사람 없어요. 노원명은 병 올까 봐 이거라도 널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난다는 이 의지심이 있거든. 이 이발관을 언제까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생각이세요? 예, 바로 그 손님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해요. 나는 손 떨리면 그날 간두는 날이다. 와, 이 가운데 정겹게 딱. 지역 광부들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져온 박대우 이발사. 오늘은 곽수산 리포터에게 예전 방식 그대로 멋쟁이로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리 감는 방식도 예전 그대로. 두피 마사지는 덤입니다. 덤. 음삼이. 세상에 인물이 다 훤해졌네요. 그렇게 마을 호텔 여행도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가득한 인정 넘치는 고장 정선에서 오늘도 이렇게 추억을 쌓았습니다. 인간미 폴폴 넘치는 정선 여행이 최고 아니겠어요? (2023년) 경북 출생률 감소, 인구유출 심화로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시다. 유럽 축구 열풍과 함께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지방 소멸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곳 의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변화를 꿈꾸고 있는 이곳에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렸다. 키가 크고 잘생긴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요. 긴 다리, 탄탄해 보이는 근육, 번칠한 외모를 앞세우고 교실로 들어서는 이 남자. 아이들 반응도 뜨겁다 뜨거워. Today I want you to think about more and try to make better training session. I'm an ex-goalkeeper, ex-professional goalkeeper. I played in Europe, I played in England, the first division.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럽 축구를 경험한 그는 한국에 와서 여러 코치들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Today we're going to be teaching the kids a little bit about football, practice, and we're going to try to implement that outside. The ball is here. 축구에 흥미가 많은 아이들이라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집중 업, 관심 업, 기분도 업. 현지인이 와가지고 축구를 가르쳐 주시는 게 재밌어요. 영어 수업으로 하는 것보다 축구로 영어를 배우는 게 더 흥미롭고 즐거운 것 같아요. 입시만을 위해 영어를 배우던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참 보기가 좋은데요. 농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외국인과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체육을 통하면 아이들이 외국인과 대화하는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 체육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이지만 색다른 재미에 아이들도 즐겁게 배우는데요. 영어로 대화하니까 살짝 막히는 감도 있는데 뭔가 점점 더 영어 실력이 느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생기고 자신의 재능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한국행을 택했는데요.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운전은 할 만한가요? Similar, only the lights are different in my country, so that was the thing I need to understand the system, but now it's very simple and easy. 한국에 오는 다른 외국인 선생님과는 달리 현지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싶었다는 그. Yeah, where is it? 지금은 주소만 주어지면 어디든 운전해서 갈 수 있다는데요.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짬뽕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마 점심이 짬뽕? 한국인 다 됐네요. Balsam is one of my favorite, and the Korean barbecue, I love it too. So this too is absolutely good. 힘들고 외로웠던 적도 많았지만 한국이 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생활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I'm going back to Hungary because my wife, father have a surgery, very serious surgery. So this is the reason I need to leave. But I will very miss Korea for. 아쉬움이 남지 않게 더 열심히 수업을 다닌다는데요. 예천의 한 초등학교 수업도 그가 열정을 가지고 다니는 곳입니다. Hi guys. Look and listen. Look and listen. Let's go. One more time. Dribble the ball. Dribble the ball. 이곳에서는 정규 체육 수업으로 활용할 만큼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도 이 수업에 기대가 큽니다. 아이들이 참 즐거워 보이죠? Is have to be more funnier the activities because they are young, so they have to enjoy. They have to smile. So we try to make trainings what is funny for them, but they can learn. 선생님 그 이상으로 마음을 나누는 수업, 외국인 축구 수업은 아이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해가 지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 모두가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에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매주 한 번 이곳에서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영어 축구 교실이 열리는데요. 시골 마을에서 외국인 자체를 보기가 힘든데 이런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이제 언어도 같이 배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만족도 높고요. 다른 친구들도 하고 싶다고, 내년에 하고 싶다고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요즘은 뭘 배우든 돈이 많이 드는 게 현실. 특히 외국인 축구 선수에게 수업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이곳에서는 그런 편견을 깨고 배울 수 있으니 대기표 받고 기다려야 될 정도라고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눈치로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 된다는 게 참 보기 좋았고, 저희들 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실어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와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님도 빠질 순 없죠? 맛있겠다. 딱이었다. 이제 어묵 끓여가지고요. 같이 먹으려고. 쌀쌀해진 날씨에 행여 춥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모님들이 간식 공수에 나섰는데요. 아이들 먹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지죠? 코치님도 와서 같이 드셔보세요. Thank you. Good. Good? Yeah, it's good. Thank you. It is amazing days. I'll do my best until I'm in Korea. 외국인 코치에게 배우는 축구 수업, 지방에 점점 소외되어가는 요즘. 이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주지 않을까요?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차디찬 길 위에 버려져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한순간 차갑게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동물들. 바야흐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인간과 반려동물의 공존,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행을 만나봅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한적한 동네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이 집엔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입니다. 보자마자 저를 반겨줬는데요. 어찌나 신이 나 있는지 너무 귀엽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안녕. 처음 본 사람도 반겨주는 다정한 댕댕이 친구들. 그런데 그 수가 상당히 많네요. 우리 댕댕이 친구들. 네네. 막 너무 뛰어다니니까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못 봤는데 혹시 지금 몇 마리나 우리 보호를 하고 계신지? 마당에 지금 5마리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집안에 현재 5마리 있어요. 아, 10마리. 네. 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아지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오는데도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희 그 아이들은 그 분양받거나 산 아이들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개인 구조 활동할 때 그 학대견과 유기견 그 아이들을 이제 입양해서 기르고 있어요. 아니 너무 우리 친구들이 밝아가지고 사연이 있는지 미처 몰랐네. 아니 그럼 이렇게 우리 유기견인 친구들을 구조하고 또 데려오셔서 이렇게 보호하고 입양도 보내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학대견, 유기견, 길고양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동네에서 소위 얘기하면 뜬장, 쇠창살로 되어 있는 그런 좁은 뜬장에 그 황구 2마리가 그 썩은 음식을 급여받고 그다음에 이제 학대받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하고 그 아이들을 우연히 구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런 개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도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쉽게 소유물이나 돈벌이로 여기는 가슴 아픈 현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개인 구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쇠창살, 그 좁은 뜬장, 예, 썩은 음식 급여받고 있던 그 아이들이 애니, 로키, 모자. 아까 전에 만났던 네네네. 그 우리 한국 노랭이 네, 친구들. 네네네. 그 친구들이 실제로 그럼. 네네네. 또 그 아까 까만 친구. 콜리. 네. 콜리. 그 친구는 이제 캠핑장에서 방치되어 있던 아이예요. 찰스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그 농기계에 50cm도 안 되는 목줄에 묶여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이상하신 분들이 그래도 다행인 게 또 이렇게 또 좋은 분이 다행히 또 발견을 해서 지금은 행복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 쉽게 데려와 쉽게 버리는 무책임에 유기견 발생이 더욱 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직접 구조와 입양까지 나서게 됐죠.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이 뭐 유기견이나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사회에서 좀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으시다면? 생명을 구조하고 입양을 보냈을 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감동과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본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 활동은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싶고요.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유기견에게 행복한 두 번째 삶의 기회가 주어지길 그녀는 바랍니다.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주 특별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귀여운 양이 친구들. 말 그대로 묘한 고양이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는데요. 지금 저 인터뷰 와중에도 지금 주변에 우리 아주 이 귀여운 이 양이들 천지입니다. 정말 많이 보이는데 혹시 지금 몇 마리나 지금 데리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집에 28마리 있어요. 네. 28마리요?
어떻게 다 하나둘 이렇게 함께하게 된 건지. 제가 고양이를 조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좋아해서 키우던 친구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태어나게 된 친구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구조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모이게 돼서 28마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뭐 기억에 남는 이 친구는 좀 특별한 만남이었다 그런 친구 있으실까요? 여기가 2018년도에 제가 여기를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건물도 없고 뭐 갈대밭 이런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다리 다친 친구가 저보다 먼저 여기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네. 그래서 인연이 돼서 지금도 같이 이 친구거든요. 저 위에 지금 약간 꼬박꼬박 졸고 있는 친구. 네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길냥이들을 구조하고 분유까지 먹여가며 키운 세월. 비록 이제는 입양을 더 이상 하진 않지만 총 28마리의 꽉 찬 식구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길냥이들이 또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가슴이 아픈 경우가 로드킬 사고를 목격했을 텐데 로드킬. 네. 그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 위치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오셔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거든요. 수습해 주시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후에 수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좀 그런 사고가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로드킬을 당한 장소에서 또 로드킬을 또 당하고 그러니까 매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고양이들한테도 사람처럼 건널목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양이 건널목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제가 표지판 같은 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고양이 건널목을 알고 계신가요? 고양이들도 사람처럼 자주 건너는 길목이 있다는 사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선두가 되어 고양이 표지판을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죠. 자, 드디어 우리 대표님보다는 대표님 동생분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우리 고양이 건널목 천천히 표지판이 완성됐습니다. 좋아요. 깜찍해요. 요거 제가 봤을 때 요거 딱 걸어 놓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다녀서 우리 고양이들이 길냥이 친구들이 좀 안전해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뭐 최대한 많이 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다 설치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직은 불법일 것 같은데 좋은 취지니까 앞으로 제가 시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해보고 해서 이런 이 고양이 건널목을 설치하는 일을 강원도에서도 시행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떠돌며 길 위에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이 많은데요. 이 한 해 동안 원주에서 좀 유기되는 동물들 대략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약 800마리에서 많을 때는 한 900마리까지도 갑니다. 1년 동안에요? 예, 연. 뭐 진짜 매일매일 하루에 한 2마리 이상씩은 유기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좀 그런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당부의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기동물도 우리 한때의 동반 가족으로서 같이 웃고 울며 같이 지냈던 애들인데 우리 국민들 각자가 좀 이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소중한 생명 버리지 말고 함께해요. 소중한 생명 버리지 말고 함께해요. 소중한 생명 버리지 말고 함께해요.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에 대한 열린 마음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길 위를 떠돌고 있을 개와 고양이,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이 길 위에서 좀 더 다양하고 안전한 공존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아침,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모닝커피와 함께 작은 여유를 즐기고 두런두런 오가는 대화 속에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 곁에 항상 놓여있는 바늘과 실. 바늘이 오간 자리에 피어나는 아름다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적인 기법부터 펫자수라는 새로운 문화까지 한 땀 한 땀 정성이 가득한 자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시 석사동의 한적한 주택가. 동네 다른 상가들은 아직 오픈 전인데 한 공방만 일찍부터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수 작품들로 가득한 실내 공간. 실생활에 유용한 소품들을 예쁜 자수꽃으로 꾸며놓기도 하고 액자 안에 실과 바늘로 멋진 그림을 그려내기도 하고 알록달록 색실이 전하는 아름다움이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이 공방의 주인인 원동춘 작가. 자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찾아와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일명 자수 놀이터로서 이 공간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냥 좋아하던 거 이제 이런 걸 하나씩 이제 갖다가 꾸미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확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놀이 공간이 있는 게 저는 참 다행이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집에서 하면은 막 실들 묻어 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작업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 행복감을 주는 그런 장소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문 제작도 하고 있고요. 저는 공방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저는 놀이터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놀이터 개념으로 저는 이제 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든지 와서 그러니까 같은 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이제 아침마다 만나서 이 작업을 함께 하고 있어요. 매일 이렇게 동생이 같이 이런 걸 공간에서 한다는 게 지금 우리들 시니어들은 어디 갈 곳이 없거든요. 근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이제 나날이 즐거운 날이에요. 이것도 동생한테 배워갖고 짠 거예요. 지금 제가 어설프게라도 동생한테 많이 배우고 있죠. 모든 것이 손끝에서 탄생하는 자수 놀이터. 교직에 몸담던 시절부터 손뜨개가 취미였던 원동춘 작가는 은퇴 후 자수로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에서 들꽃 자수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작품 전시와 시민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1년에 이제 교직에서 이제 한 36년 정도 이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명퇴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갑자기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주어지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외할머니를 이제 떠올려 봤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당신이 좋아하시는 그 재봉을 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주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언니가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자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제가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는 솜씨가 없다고 그 외할머니한테 아주 뭐라 그럴까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제주라고. 그래서 옷의 단추도 제대로 제가 못 따라 입었어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쟤는 재주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재주가 있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우선 그냥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엔 책으로 독학하다가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전국 방방곡곡의 자수 작가들을 직접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덕분에 훨씬 다채로워진 원동춘 작가의 자수 세계.
입체감이 뛰어나 꼭 뜨개질처럼 보이는 작품도 사실은 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수의 일종이라는데요. 울사와 면사를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자수에 주로 사용되는 얇은 견사는 섬세하고 고풍스러운 동양의 미를 나타내기에 제격이고요. 색색이 다채로운 면사는 다양한 바탕천과 100종이 넘는 스티치 기법으로 마치 회화를 그리듯 수놓는 서양 자수, 일명 프랑스 자수의 제격입니다. 도톰하고 보드라운 울사는 당장이라도 바탕천 밖으로 튀어나올 듯 풍성한 느낌을 주는 입체 자수에 즐겨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다양한 기법과 여러 종류의 실을 합쳐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와 함께 뜨고 있는 자수가 있으니 바로 펫자수. 진짜 이 펫자수 열풍이 세계적으로 일어서 옛날에 배우러 다닐 때 일본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일본인데 가깝기도 하니까. 펫자수가 풀꽃자수와 다른 점은 이렇게 눈을 먼저 수놓아 생기를 실어준다는 점입니다. 작은 부분 같지만 털에 파묻힌 동물의 눈을 꼼꼼하게 잘 표현해줘야 작품의 생동감과 온기가 담길 수 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영롱한 눈빛이 새겨지니 정말 귀여운 강아지의 표정이 확 살아나네요. 이 펫자수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이제 그 말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눈 부분이에요. 얘는 유기견이었어요. 유기견이었는데 이제 딱한 처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1회 때에 이제 그 전시를 했었던 작품이에요. 제가 이 펫자수를 배워가지고 귀를 이제 표현한 거는 이제 스미르나 스티치라 그래가지고 요 실이 이렇게 꼬임을 그 쇠솔로 이 작품은 다 풀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정말 그 우리 동물들의 그 털에 가깝게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진짜 동물처럼 털 한 올 한 올까지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는 펫자수. 이토록 생생한 촉감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마치 안에 솜을 채워넣은 인형처럼 형체가 뚜렷한 작품. 이것도 자수일까요? 이렇게 돌출이 되어 보이게 입체감을 이제 살려본 그 자수들이거든요. 와이어를 이제 이렇게 이제 놓고 그 다음에 그 실로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징근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 이렇게 하는 거를 징그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말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욱 다채롭게 발전해가는 자수의 세계. 때론 자유롭게 쓱쓱 나만의 도안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자수의 정답이란 없고 창작의 한계란 없는 법. 수를 넣으며 무엇이든 추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원동춘 작가는 이런 즐거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다 끝날 때쯤 되면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젖어요.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계속 수를 놓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퇴직할 때까지 학교만 다녀서 52년을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배운 거라고는 잘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제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수로서 또 가르치는 일도 또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이제 인생의 이제 이모작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자수를 통해서 좀 더 따뜻하고 좀 그 행복하게 그렇게 자수를 이제 끝까지 이제 내가 눈과 이 손이 이제 허락하는 한은 해보려고 해요. 실과 바늘을 만나 흐르기 시작한 두 번째 삶. 색색의 실로 수놓아가는 원동춘 작가의 인생 2막 이야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으로 인생이라는 바탕천을 멋지게 채워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